경화 강의 둘째 시간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화 안전학 박사 최기남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의 핵심은 경호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경호의 과학적인 이론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호 활동의 원칙, 경호의 역사적 발달,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아마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그러면은 경호의 과학적 이론까지만으로 해서 마감하고 경호 활동의 원칙은 다음 시간에 강의가 일어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강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호의 목적과 기능입니다.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경호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 속에서 이 목적과 기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 경호의 목적은 신변에 대한 위협이 없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 가능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처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처는 어떠한 경우라도 대통령이 어떤 업무를 하건 아니면 어디를 가건, 북한을 가건, 무슨 우리하고 적대 관계인 나라를 가건,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가건, 선박을 타고 가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신변의 위협이 없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안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경호 조직이, 경호원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보호하고 있는 이 경호 대상은 신변에 대한 위협 없이 정상적으로 자기 생활 또는 자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경호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경호 조직이 존재함으로써 인간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호의 기능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를 제시했죠. 신변 보호, 범죄 예방, 혼잡 방지, 권위 유지, 친화 유지, 국의 선양. 그 다음에 또 노란색으로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물론 여기에 경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기능, 신변보호라든지 범죄 예방이라든지 혼잡 방지라든지 이런 것은 설명할 여지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혼잡 방지, 자,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 강의를 들을 때쯤 되면은 이미 지나갔겠지만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게 될 텐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은 그 취임식장에 통상 트럼프나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한 160만 이 정도의 인원이 운집합니다. 그 운집하는 그 사람이 16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데만 해도 며칠씩 걸리죠. 그리고 그 어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또는 이 집합에서부터 해산하기까지의 시간 내에 그 안에서는 먹고 자는 문제, 또는 어떤 그 위급 환자, 대소변을 포함해서 이 사회적 어떤 군중 속에서의 기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요인 경호 또는 연예인 경호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한 자리에 운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요인, 경호 대상만을 근접해서 경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행사장 내에 여러 가지 혼잡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같이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 다음 권위유지라든지 친화유지, 국위선양, 이거는 좀 부차적인 문제죠. 간접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위유지, 권위유지를 위해서 경호관을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어떤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재벌 총수가 자기 경호원 데리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자기 권위 세우고 누구를 폭행했다는 이런 일도 있은 적이 있었죠. 또는 친화유지, 국위선양, 이거는 자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했다. 그런데 그 방문에서 우리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TV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시청할 때에는 거기에서 보이는 모습은 주로 경호가 보입니다. 경호 조치에 의한 그 행사장이 한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때 그 경호 조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는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그 어떤 친화 또는 국위선양,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그런 거 있었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을 때 그쪽 경호에서 우리 기자들을 폭행했다든지 이런 일을 이게 국위선양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든지 이런 효과도 있다 하는 겁니다. 또 공권력의 보조 기능이 될 수 있고, 또 경비원들에 대한, 경호원들에 대한 고용 창출, 그리고 사회를 순화하는 이런 기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경호의 과학적인 어떤 이론에 가기 전에 경호 활동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주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비지도사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제시하는 이것을 배경에 깔고 답안을 골라야 된다. 첫째, 경호원은 범인을 제압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우선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경호가 어떤 단편적으로 어떤 막 범인을 멋지게 쳐부수는, 그야말로 아주 그 높은 그 기량을 보이는 이것이 묘사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범인을 제압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VIP의 내가 보호해야 될 보호 대상의 안전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2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경호 대상의 안전이다. 경호 대상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범인을 제압하거나 싸우는 일을 할 수 있다. 다음, 경호원 내가 먼저 쏠 수 있다. 경호의 원칙 등에 방호 경호의 업무가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쏠 수 있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경호원은 총을 쏘는 사람이 아니고 총을 맞는 사람이다. 이거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음, 범인의 신분, 외모, 경력 등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된다. 특히 근무자들 그래야 돼요. 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암살당했는데 그 범인이 누구였습니까? 가장 근접한 같이 정치 생명을 같이 해왔던 사람이 술자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다음, 고수의 현란한 무술이 효과적이다. 아닙니다. 경호원은 이 고도의 그 신체 단련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은 이 무도를 사용할 때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 시에는 현란한 어떤 기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데를 일격에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해야 된다. 다음, 내 몸을 은폐, 엄폐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투의 어떤 전투원이 아닙니다. 전투원들은 자기 몸을 낮추고 어떤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몸을 은폐해서 사격도 하고 하는데 경호원은 아닙니다. 왜? 경호원은 뒤에 설명하게 된 내가 방패이고 방벽이기 때문에 내 몸을 노출시키고 내 몸을 확장시켜서, 신체 확장시켜서 뒤에 있는
내 보호 대상인 VIP의 그 안전 범위를 확대시켜 줘야 된다. 내 몸을 은폐시키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고 내 몸을 확장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것을 명심해서 이런 편견을 버리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경호활동은 위협을 회피하는 일이고 예방하는 일이지, 위협에다가 경호 대상자를 노출시켜 놓고 아주 맹렬하게 싸워서 확률 없는 싸움에서 용감하게 싸워서 전투기술을 가지고 적을 무찌르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젠 경호활동의 과학적인 이론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 방벽의 원리입니다. 경호는 움직이는 벽이다. 경호원은 조준선상의 장애물이다. 여러분들, 조준선이라는 게 뭡니까? 조준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격을 할 때 내 눈과 이 총의 가늠자와 가늠새 그리고 목표물을 일직선으로 조정하는 이 선을 조준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경호의 범인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범인의 눈과 이 범인이 사용하는 총의 가늠새와 가늠자 그리고 목표물인 그 VIP를 일치시키는 것이 조준선입니다. 이 조준선 정렬이 된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겨서 탄환이 나간다고 그러면 이 탄환은 VIP한테 맞는 겁니다. 경호원은 이런 조준선상에 이 날아가는 탄환을 막는 어떤 방호벽이다. 조준선상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경호원은 최위로 경호의 효과를 달성한다. 이 최위는 수평적 방벽 효과 옆으로, 그 다음에 수직적 위아래로 방벽 효과를 가져온다. 여기 치명적인 부위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방벽 효과로 VIP를 보호해야 될 VIP의 어떤 적의 공격을 받으면 안 되는 그 치명적인 부위, 그 부위는 가로 37.5cm, 세로 77.5cm, 치명적인 부위죠. 머리에서부터 이 몸통 밑에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호원의 방어 체위는 옆으로 50cm, 그 다음에 상하 30cm, 두께가 20cm다. 여러분, VIP는 상하가 77.5cm인데 왜 경호원은 30cm입니까? 경호원은 방탄복을 입은 그것만을 방어벽으로 한 길이인 것입니다. 그거는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겠어요. 자, 수평적 방벽 효과와 수직적 방벽 효과가 있는데, 수평적 방벽 효과는, 자 보세요. 여기에 경호의 목표인 VIP가 있습니다. 경호원이 방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 방벽이 VIP를 가리고 범인 있는 쪽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범인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 방벽이 범인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이 뒤에 방벽의 범위는 넓어지는 것이죠. 이건 수학에서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 효과만 내고 가운데에 있는 경호원이 범인 쪽으로만 갈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왜? 이 범인의 총구는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을 때 여기에 범위는 넓어지지만 이 총구가 옆으로 이동한다고 하면은 이쪽의 방어벽은 훨씬 더 많이 움직이게 돼요. 그 어떤 거리가 가장 효과적이고 유용하냐 하는 것은 뒤에서 또 얘기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할 때 주목해야 될 것은 범인의 위치는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다. 그래서 경호원은 신체 확장을 통해서 그리고 범인 쪽으로 가까이 감으로써 어떤 뒤에 방벽의 효과를 넓히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경호원의 위치와 방벽의 범위는 어떤 방벽의 그 앞에 있는
범인의 이동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뒤에서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해설을 해드리겠어요. 경호원의 위치는 행사의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움직이면서 방벽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죠. 자, 이거를 보세요. 지금 한참 발생이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원들입니다. 아주 잡기 어려운 그 사진이 잡혔어요. 통상 경호의 방벽 효과를 내기 위해서 5인 대형, 다이아몬드 대형을 유지하는데, 이 다이아몬드 대형이 딱 찍힌 겁니다. 보다시피 이 경호원들의 5명이 완전히 둘러싸고 방벽을 형성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될 일은 뭐냐? 여기에 있는 방벽을 형성하고 있는 경호원들이 전후 좌우 4주 4개 방향의 방벽을 형성하면서 이 사람들의 감시 방향, 시야는 다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 이 경호원들이 주시하고 있는 감시의 방향은 서로 겹치게 적어도 한 110도 이상 돼가면서 서로 겹치게 사면팔방을 다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요거는 또 경호 기법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수평적 어떤 방벽 효과를 문제 해결할 때는 꼭 이 사진을 머릿속에 두고 해결하세요. 다음은 수직적 방벽 효과입니다. 수직적 방벽 효과는 범인이 위에서 밑을 보고 공격할 때, 자, VIP가 여기 있다, 경호원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경호원과 VIP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위에서 이 공격 목표인 VIP가 노출되는 곳이 작아지죠. 자, 여기에서 경호원이 키가 작다, 요만큼 작다. 그러면 수평적 효과로 봐서도 어떤 방벽 위에 VIP 치명 부위가 노출될 수 있지만, 더군다나 위에서 수직적 방벽 효과에서는 아주 치명적이죠. 따라서 경호원을 모집할 때 경호원이 키가 너무 작은 사람은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 이래서 있는 것입니다. 이 수평적, 수직적 방벽의 효과는 이론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적용하는 그 환경만 조금 다를 뿐이죠. 자, 여기 보세요. 경호원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경호원이 그야말로 조준선상의 장애물로서 수직적 방벽 효과를 보이고 있죠. 경호 위치를 저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방벽 효과를 노리고 경호원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범퍼 모델 작용입니다. 범퍼가 뭡니까? 자동차 범퍼. 충격 흡수 장치죠. 자동차가 어디 부딪혔을 때 어떤 부딪히면서 충돌하는 그 충격을 완화시켜서 그 안에 있는 엔진이나 그 뒤에 타고 있는 운전자를 보호하는 일이 이 범퍼의 역할입니다. 경호원, 자 보세요. 이 경호원이 가운데에 범퍼로서 존재합니다. 경호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경호 조치, 방벽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용합니다. 뭐 방탄연대라든지 무슨 벽이라든지 뭐 어떻게 더 설치할 수도 있고 차단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자, 범인의 충격을 이 경호원이 경호 조치로 흡수해서 뒤에 있는 피경호인 보호 대상자의 안전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범퍼 작용입니다. 이거 그림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간단한 것 같죠. 그러나 현장 적용하는 데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 사진 여러분들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 사진일 겁니다. 1974년 8.15 광복식장
국립극장에서 문세광이가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경호원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방벽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뛰어나왔고, 또 그 뒤에는 연대가 있는데 그 연대 밑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몸을 숨겼습니다. 방벽 효과, 범퍼작용을 한 거죠. 그러나 옆자리에 있는 영부인은 방벽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범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세광의 총에 저렇게 희생되는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경호적인 범퍼작용이라든지 방벽 효과라든지 이런 데에 어떤 효과를 잘 보여주는 경호 현장 사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그 시복식장에서 많은 신도들과 함께 있는 사진입니다. 이 범퍼 작용을 하는 것은 비단 경호원의 몸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그 많은 사람에 대한 경호 조치, 그분의 휴대물품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안전하게 조치를 해서 주변 사람들이 전부 경호에 안전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면 그 참석자들조차도 전부 이 범퍼 작용, 방벽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호 기법상에는 주변에 있는 기자들, 카메라맨들 또는 저렇게 참석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방벽 역할 그리고 범퍼 작용을 해줄 그런 어떤 환경을 판단하고 그것도 경호 조치 일환으로 감안해서 경호 조치를 하는 경우도 많다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대응 시간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조금 복잡합니다. 자, 이 대응 시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범인도 어떤 경호 대상 VIP에 대한 공격을 하는 데에는 공격 시간이 걸립니다. 총을 만약에 뽑아서 어떤 공격을 한다고 그러면 총을 뽑는 데에서부터 조준해 가지고 쏴서 이 탄환이 VIP에게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순간이지만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시간, 이 제한된 시간 내에 경호원이 이 탄환으로부터의 VIP에 가는 우회의 충격을 차단해내지 않으면 이 VIP는 희생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호원이 이 범인의 공격 시간 내에 어느 위치에 있어야 이 공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차단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심하는 이론이 바로 대응 시간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차곡차곡 한번 봅시다. 범인의 공격 시간을 보면은 범인은 총을 뽑아서 조준을 해서 격발을 해가지고 총알이 탄두가 VIP까지 날아가가지고 VIP까지 맞는 시간, 이것을 한번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측정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 범인도 경호원처럼 훈련돼 있고 경호원과 같은 입장에서 같은 기술로 공격한다고 대등한 어떤 그런 조건 하에서 해봤습니다. 사격, 총을 뽑는 데에 0.4초 걸리고, 그리고 조준해서 격발하는 데에는 1.8초, 그리고 탄알이 비행하는 시간 아주 짧죠. 0.025초 해서 범인이 어떤 공격을 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은 범인이 사전에 몸을 움직이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총을 뽑는 데서부터 경호원이 저게 공격이다 하는 것을 인지하는 데에서부터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조준 사격을 해서 총을 쏜다고 그러면은 2.225초. 그리고 무조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총 뽑아가지고 조준할 것 없이 그냥 쏘면 맞죠.
이런 경우에는 0.425초 걸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범인이 공격의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경호원이 경호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군중과 VIP를 서로 띄워놓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준해서 공격하는데, 조준해서 공격해야만 VIP를 우회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호할 때 보면 왜 VIP 있는지 경호원들이 막 자꾸 떼놓는지 이런 거 의심스러울 텐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군중 속에 VIP를 어떤 확인되지 않은 군중 속에 너무 근접시킨 결과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옆에는, 밑에는 리퍼트 일본 대사, 거기에 범인이 접근할 때까지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가지고 저렇게 공격당한 것이고, 오른쪽의 위 사진은 박근혜 그때 이제 어떤 선거 유세를 하는 후보자죠. 후보자의 근접한 그 범인이 카터, 그러니까 문방구 칼로 이 치명적인 것은 곳은 비켜갔지만 공격한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떤 2.25초 이 걸리는 그 시간 내에 경호원이 어떤 행동으로 이 충격을 차단할 것이냐를 계산해 보자. 우선 신체 감응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충격,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죠. 예를 들자면 100m 선상에서 딱 출발하려고 하던 사람도 출발 신호가 땅 하고 나면 이 땅 소리를 듣고 내 몸이 앞으로 추진돼 나가는 데에는 일정 시간이 걸린다. 개인차가 있지만 뭐 빠른 사람,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은 빠르죠. 그러나 나이가 든다든지 또는 뭐 반응이 늦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측정해 보니까 한국체육과학연구소하고 해보니까 빠른 사람은 0.1초, 느린 사람은 0.5초까지 걸립니다. 경호원들 훈련된 성인 남자 통상 0.3초 정도 걸린다. 그리고 그 옆에 메카시 0.33초 걸렸다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요 뒤에서 소개를 하겠지만은 메카시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힌클리라는 범인의 총에 맞을 때 근접해서 뒤에 있던 경호원입니다. 땅 소리를 듣고 거의 반사적으로 레이건을 숙여서 차 안으로 밀어넣고 차량이 그 현장을 이탈했죠. 그때 이 메카시는 땅 하는 총소리에 메카시가 반응하는 시간이 0.33초. 신체 감응 속도가 걸렸다. 이건 정말 초인적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세트를 만들어 놓고 경호원이 훈련할 때 연습을 해도 저렇게 되기 어렵다. 그리고 그래서 경호원은 신체 감응 속도가 0.3초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0.3초 정도에는 범인은 한 2m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범인과 그 경호원이 이렇게 2m 이내에 있을 때에는 이 범인이 경호원을 제끼고 여길 지나가도 이 시간이 0.3초 이내라고 그러면은 이 경호원은 제끼는 것을 인지하고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벌써 지나가 버린다 하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2m 이내로 범인과 경호원이 근접해 있으면은 그 범인의 범행이 시작되면서 경호원을 제낄 때 경호원은 이 신체 감응 속도 내에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김영삼 대통령 현직이 아니고 이제 퇴임하시고 전직인데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에 저런 범행을 당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웃고 있어요. 이 뒤에 있는 그 영부인의 얼굴이 보이는데 웃는 모습에 눈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악쏘는 사람들도. 저거는 신체 감응 속도 내에
그러니까 0.3초 이내에 이런 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그 페인트 결안이 얼굴에 맞았는데도 행동을, 그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 신체 감응 속도를 계산해야 된다. 자, 그래서 경호원이 범인이 어떤 범행을 시작하는, 범인도 권총으로 VIP를 공격한다고 보고 경호원도 총을 뽑아서 그 범인을 무력화시키는, 범인을 사격한다고 할 때의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신체 감응 속도, 그 다음에 또 총 뽑기 0.4초, 그 다음에 조준에도 1.8초, 그 다음에 0.225초, 0.025초 해서 경호원이 총기로 대응하는 데에는, 경호원도 범인과 같이 조준해서 사격할 때에는 2.525초, 그리고 무조준으로 할 때는 0.725초 걸린다. 이 시간은 아무리 경호원이 귀신같이 빨라도 범행이 시작되는 초기에 포착을 해도 이 신체 감응 속도가 있기 때문에 0.3초 그 범인한테 뒤진다 하는 거예요. 같은 조건이라고 그러면. 자, 그러면은 경호원이 총으로 반응하지 않고, 총으로 응사를 하지 않고 자기 몸으로 총알을 막아낸다. 그야말로 몸으로 VIP를 커버한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범인이 VIP를 공격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경호원이 움직인다고 봅시다. 만약에 한 2m 정도에 있다고 그러면은, 2m 정도에 있다고 그러면은 한 신체 감응 속도 플러스 0.3초 이 정도 되면은 저렇게 막을 수가 있겠죠. 자, 범인의 공격하는데 그 소요되는 시간, 또는 경호원이 신체 감응 속도에 의해서 몸으로 막는 이 시간, 누가 빠르냐, 이것이 이 범인의 범행이 성공하느냐, 경호원이 어떤 경호 조치가 성공하느냐를 가늠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경호원이 신체에 의한 몸으로 뛰어가서 VIP를 커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신체 감응 속도 0.3초 내에 그 신체를 이제 이동시키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초당 5m 정도를 이동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실제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호원이 2m 이동해서 신체 감응 속도 플러스 그 다음에 한 2m 정도를 이동해서 VIP를 가로막는 데에는 0.7초 정도 소요됩니다. 0.7초 정도. 그래서 경호원이 VIP하고 2m 이내의 거리에 있다고 그러면은 어떤 범죄의 시작을 인지하고 방벽을 형성하면 경호원이 무조준 사격하는 데는 0.3초 플러스 0.4초가 걸리니까 0.7초인데 0.725초인데 탄도 비행 시간까지 이 시간 내에 2m 이동해서 막을 수 있다. 2m 이내에 있다고 그러면은 무조준 사격하는 것보다도 내 몸으로 막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겁니다. 다음, 범인이 조준 사격으로 공격할 때 2.225초 걸리는 그 공격 시간에 경호원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신체 감응 속도 0.3초 빼고 1.925초 상에 9m 이상 이동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범인이 VIP를 조준 사격으로 공격할 때에는 경호원이 이 VIP하고 아니면 이 조준선 상에 9m 이내에만 있다고 그러면은 자기 몸을 이동해서 이 총알을 차단해낼 수 있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범인이 조준 사격에서 공격할 때 경호원도 조준 사격에서 그 범인을 쏠 수 있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시간에는 11m 이상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1m 이내만 있다 그러면은 경호원이 총을 뽑아서 범인을 쏘는 것보다는 내 몸으로 막는 것이 유리하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경호원이 총으로 쏘아서 그 범인을 일격에 명중시킨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또는 범인을 명중시킨다 하더라도 범인이 머리라든지 이런 치명타를 입지 않으면 이 팔다리를 맞는다 그러면은 총에 맞고도 공격은 더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경호원이 몸으로 막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어떤 확률이 높다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응 시간의 원리를 현장에 적용해 보면은 범인이 무조준 사격으로 초탄에 명중시킨다 그러면 경호원이 2m 이내에 있어도 못 막는다 이거예요. 시간상으로 그건 실패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에 범인과 VIP 사이를 띄워놔서 적어도 범인이 무조준으로 VIP를 공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안 된다. 제 경험에 의하면 무조준으로 사격해서 타깃을 맞출 수 있는 거리는 길면 한 7m까지, 그렇게 근접시키면 안 된다. 자, 어쨌든 범인과 VIP 사이에 무조준으로 사격할 수 있는 어떤 거리에 근접해서 이 범인이 무조준으로 VIP를 공격한다고 그러면은 경호원이 귀신이라도 막을 수 없다. 두 번째, 범인이 조준 사격으로 공격할 시에는 경호원이 약 9m 이내에 있으면은 가능성이 있다. 자기 몸으로 총알을 막아낼 수 있다. 그래서 또는 경호원이 총기로 대응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 이걸 거리로 계산하면 한 11m 이 정도에만 있다고 그러면은 경호원이 총을 뽑지 말고 자기 몸으로 가서 어떤 총알을 막아내는 방벽의 역할을 하는 범퍼 역할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결론인 겁니다. 현장을 적용해 보면. 그래서 행사장 여건을 범인이 공격하는 소요 시간이 길어지게 적어도 무조준으로 쏠 수는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상되는 어떤 범죄를 가정해보고, 이런 범죄가 있을 때 내가 몸을 어떻게 던진다 하는 그런 경호원의 근무 위치를 선정해야 된다. 적어도 9m 이내에는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그 경호 행동을 경호원이 선택하는데, 그 비상시에 선택하는 경호원의 경호 행동은 범인이 총으로 쏜다고 해서 내 총으로 뽑아서 쏘는 것보다는 내 몸으로 막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경호원은 항상 반사적인 몸으로 막는 훈련을 한다. 그래서 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청와대 경호원들은 출근해가지고 맨날 하는 일이 대통령 대신 총 맞는 연습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응 시간의 원리에 의하면 그 경호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경호관들은 그런 준비를 항상 하는 데에 교육훈련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범인이 무조준 사격할 수 있으면은 이거는 못 막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여건을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범인이 조준 사격할 때 9m 이내에 있을 때면 경호원은 몸을 던지는 것이 낫다. 경호원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방어 반경은 VIP를 중심으로 9m 이내이기 때문에 근무 위치를 그렇게 해야 된다. 가까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VIP하고 근접해서 붙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신체 감응 속도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제 경호거리를 또 설명하는데, 그래서 VIP한테 적어도 2m는 띄워야 되기 때문에 2m에서부터 한 9m 반경 내가 경호원의 근무 위치가 된다. 이 대응 시간의 원리는 경호 현장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적용하고, 무조준으로 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경호원의 근무 위치를 선정하고 적어도 반경 9m 이내에, 그리고 위기 시에는 총을 뽑지 않고 몸으로 던지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하는 배경이 되는 과학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레이건 대통령이 손을 흔들면서 차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이쪽 우리가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 힌클리가 총으로 쐈습니다. 그때 이 앞에 조금 이 흰색 계통의 그 레이건 대통령 앞에 있는 경호원은 자기 몸을 이 VIP를 가리는 쪽으로 날린 거예요. 총에 맞았습니다.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은,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레이건 대통령 뒤에 있는 흰 바바리 같은 입은 사람이 메카시입니다. 그 메카시가 대통령을 저 차량 안으로 접어서 집어넣습니다. 그 신체 반응하는 신체 감응 속도가 0.33초 걸렸다고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차량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그다음 쏜 총알이 차 옆에를 맞아가면서 그 차문과 그 사이로 유탄이 맞아서 튕겨나간 총알이 이 폐에 맞아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중에 이제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의사 얘기에 의하면은 이 레이건 대통령 70대의 고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총에 맞은 것도 충격이었고, 저 메카시가 이 레이건 대통령을 이렇게 손 흔들고 가는 사람을 뒤에서 팍 낚고 채가지고 차에다 밀어넣을 때 이 갈비가 부러졌다고 그래요. 갈비뼈 부러진 것도 상당한 그 어떤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 하고 진단했다고 그래요. 이런 어떤 대응 시간의 원리가 적용돼서 경호 행동, 그리고 비상시에 경호원들이 VIP를 어떻게 경호 조치를 해서 대피시킬까를 그 모델을 만들고 그걸 지속적으로 연습해서 비상시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실제 대통령 경호실이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VIP를 저렇게 해가지고 빨리 공격의 범위를 이탈하는 것이죠. 위기시 경호 조치를 SCE 원칙이라고 해서 커버, 경고, 커버, 대피, 이걸 원칙으로 해서 신속하게 이탈하는 겁니다. 뒤에 이렇게 가방 같은 거를 위에서 이렇게 눌렀죠. 그거는 방탄 가방입니다. VIP의 어떤 그 치명 부위, 머리라든지 이런 데를 저 방탄 가방으로 가리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경호원이 대통령의 손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잡고 대피하는 겁니다. 이 사진 어느 면에서는 현직 경호원들 이 초상권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홍보용으로 제시한 사진입니다. 자, 다음은 주의력과 대응 효과의 원리입니다. 주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호원이 범인을 감시하는 그 관찰력입니다. 이 관찰력은 경호원이 범인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자, 경호원은 VIP와 범인의 그 조준선상의 장애물로 사이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경호원은 이 주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범인 쪽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이 경호원과 이 VIP의 사이가 넓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범행이 있을 때 경호원이 VIP를 커버한다든지 경호 조치를 하는 대응 효과, 이거는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VIP한테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까 얘기했잖아, 이동 시간이 짧아지는 거 아니에요. 대응 효과는 커진다. 그래서 주의력과 대응 효과, 경호원이 어떤 범인을 감시하는 관찰력과 어떤 범죄가 있을 때 내가 VIP의 안전 조치를 취하는 그 두 개의 주의력과 대응 효과는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호원이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가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걸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력과 대응 효과, 이게 이렇게 반비례하고 이렇게 되는 저 동그랗게 이렇게 허옇게 해놓은데 거기가 경호원의 위치쯤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에 지금 이거 얼굴을 보호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연설할 때 이 밑에 있는 범인이 있을 만한 위치와 그 대통령과의 사이에 경호원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군중 속에 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과 경호원간의 이격 거리는 경호원이 주의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군중과 가까이 위치하면 일반 군중 속에서 범인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어떤 범인과 너무 가까워지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신체 감응 속도 0.3초 내에 범인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2m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범인과 경호원이 가까이 있으면은 이 범인이 경호원을 확 제끼고 VIP 쪽으로 나가는데 이 경호원의 신체 감응 속도에 의해서 이 범인이 경호원을 제끼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경호원이 적어도 범인과 2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이 튀어나오는 범인의 범행을 신체 감응 속도 플러스 알파 해서 경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군중과 최소 2m 이상의 거리가 이격돼야 경호 행동이 가능하다. 경호원의 위치 선정에 유리하도록 경호 행사장의 설치 시부터 경호원들은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발 활동 시 경호 행동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서, 이거는 경호의 주체인 내가 미리 사전에 가서 경호 행사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의자가 너무 가까이 있다 그러면 좀 띄워놓으면 되는 것이고, VIP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자, 다음은 경호원과 경호 대상자 VIP와의 거리. 이거는 가까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경호원이 VIP를 너무 근접해서 둘러싸고 있다고 그러면은 경호원은 VIP는 정치인일 수도 있고 자유롭게 사람들하고 만나야 될 사람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부터 좀 보여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적 거리를 1.2m에서 3.6m, 사교적 거리를 1.2에서 2.1m, 또 일방적으로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거리를 2.1m에서 3.6m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해 보고 가장 적당한 거리를 약 2m 정도면은 어떤 피경호인이 경호를 받는 사람이 답답하지도 않고 경호 조치를 할 수 있고 주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다. 그리고 경호원이 VIP하고의 거리를 약 2m를 촉수거리라고 합니다. 이 촉수거리라고 하는 것은 경호원이 한 발 움직여서 닿을 수 있는 거리. 이것을 전체 연구에서 감안한 결과 VIP를 중심으로 경호원들이 2m 정도 떨어지는 것이 유리하겠다. 신체 감응 속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전부 계산하고 사회적 거리 이런 것을 감안하고 촉수거리 이거를 고려해서 그래서 이것을 경호거리라고 한다. 약 2m 정도를 경호거리라고 한다. 이걸 그림표로 본다고 그러면은 보세요. 경호 대상과 경호원 간의 거리는 촉수거리, 이 네모칸을 묶은 겁니다. 2m 거리, 요 정도를 유지한다. 2m 이내에 돼. 촉수거리가 2m가 넘으면은 촉수거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범인과 경호원과는 신체 감응 속도를 감안해서 범인이 적어도 경호원을 제끼고 안으로 나갈 때 이전에 경호원이 차단할 수 있도록 2m 이상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 보면은 경호원을 중심으로 보호 대상인 VIP는 촉수거리인 2m 이내에, 그리고 범인하고는 신체 감응 속도를 감안해서 2m 이상과 이내에요. 이렇게 띄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고 어떤 도보대행이라고 이런 때 거리를 유지하는 어떤 기초 이론이 되는 것이고 꼭 이것을 고집해서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떤 안전한 곳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경호원들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비상시에는 좁혀해서 도보대행을 더 좁힐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걸어서 나오는 장면인데 뒤에 있는 수행원들이 따라오는 것을 경호원들이 못 따라오게 막으면서 거리를 두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 경호원과 그 어떤 군중들, 뭐 저 사람들도 아무리 수행원들이라고 하더라도 군중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사람들과 또 경호원과 VIP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행사장에 가면은 제일 중요한 그 도보대형, 대통령이 걸어가실 때 경호원들이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보대형은 나중에 수행 경우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1인 대형에서부터 여러 대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행사장의 여건, 행사의 성격, 또 특히나 우회 요인의 정도, 이거에 따라서 적당한 도보 대형을 형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보 대형을 유지할 때에는 경호원들이 이 VIP로부터 얼마 떨어지고 또 군중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거리로 VIP를 안내할까 하는 문제가 바로 앞에서 제시한 4가지 이론을 전부 종합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도보대형이라는 것은 VIP가 경호원들이 형성해 놓은 이 바운다리 안에서 같이 행진하듯이 퍼레이드 하듯이 이렇게 거리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VIP는 아무하고나 접촉을 합니다. 일로 가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들한테 환호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뭐 천천히도 가고 앞으로 빨리도 가고 합니다. 경호원들은 자기 감시하는 감시 구역이 전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VIP를 봐가면서 VIP하고 이렇게 맞춰서 가는 게 아니죠. VIP는 이쪽에서 막 VIP 마음대로 움직이고 나는 이 내 공격 범위를 어떤 때는 뒤로 돌아서까지도 감시해가면서 이 방벽의 형성의 도보 대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과학적인 이론이 이 경호원들이 이 경호 안전구역을 방벽으로 형성하고 VIP에 따라서 움직이는 벽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 배경 지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서 이 어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감안할 것은 이 행사장이 이렇게 조용하지 않습니다. 막 어떤 때는 음악 소리도 들리고 막 축포도 쏘고 막 이런 속에서 이 처음에 경호원이 돼가지고 VIP하고 움직이다 보면은 내가 VIP를 가리고 있는 줄 아는데 VIP가 저쪽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나보다 앞으로 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경호원으로서 베테랑으로서의 어떤 능력이 향상되면 아무리 시끄럽고 VIP가 빨리 움직여도 그야말로 VIP의 숨소리가 내 귀로 들린다. 내 뒤에 눈이 없어도 눈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면서 이 도보 대형을 유지해가는 겁니다. 자, 도보 대형 형성에서 이동 간에 경호원의 위치와 효과적인 경호 행동의 여건을 앞에서 쭉 설명한 과학적인 이론을 전체 종합하고 또 앞으로 소개할 내용을 이렇게 혼합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에 방벽의 효과가 있겠죠. 다음에는 주의력과 대응 시간의 효과를 생각해서 경호원들이 어떤 VIP와 군중 범인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를 얼마나 띄워서 VIP를 이동시킬 것인가 위치를 정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고 그리고 경호원들이 그 사이에 위치하면서 어떤 주의력, 자기 공격, 자기 감시 구역을 감시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VIP에 대한 어떤 그 대응 효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보 대형을 짜야 되고 그 도보 대형을 유지해야 된다. 다음, 촉수거리.
어떤 공격이 온다 하는 것은 이 공격을 내 몸으로 막아낼 수도 있지만 VIP를 움직여서 타켓을 전환시켜서 그야말로 VIP를 민다든지 땡긴다든지 내일로 뒤로 땡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공격을 회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촉수거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려운 것은 경호원이 노출되면 안 되죠. 은밀 비노출 경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사장의 그 여건에 따라서 경호원들은 보색 원리 등의 효과를 적용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뭐 대통령이 뭐 시구를 하러 어디 운동장에 가셨다. 그러면은 경호원이 어떤 때는 거기 뭐 곰돌이처럼 해가지고 따라 붙을 수도 있겠고, 물론 뭐 도보대형 기본으로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뭐 심판이나 누구를 그렇게 이제 우장을 해가지고 VIP 옆에 서브하는 사람 같지만 경기 요원인 것 같지만 경호원이 존재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원은 아까 여러분들한테 경호학이란 이거를 설명해가면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처럼 또 사회과학적인 자연과학적인 여러 가지 이론을 총합해서 그 경호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다학제적인 학문이다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행사장의 그 상황 이것을 주시하고 범죄를 나타날 수 있는 범죄를 예측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가 해놓은 준비된 대응 훈련 이런 것을 종합해서 행사장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그 경호원의 자기 근무 위치를 선정하고 그렇게 해놓고 어떤 범행의 시도가 있을 때에는 준비된 대로 자기 몸을 날려서 위기 시에 정확한 경호 행동을 해야만 VIP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이론을 명심하셔서 머릿속에 넣고 이것을 종합해서 문제를 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경호활동의 원리에 대해서 이건 좀 가지수가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